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7일 진단키트 보겠습니다. 차트는 사실 뭐 다 확인했었고요. 금요일에 휴장이었고 목요일 이제 시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차트는 계속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 놓은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 뭐 추가 조정이 있을지, 횡보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크게 이 차트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작년 여름과 지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여름에는 상당히 크게 코로나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유행을 하고 나서 겨울까지 그 유행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그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4월부터 해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행을 하는 것은 기존에 유행했던 코로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NB1.8.1은 기존에 이제 파생되는 변이에서 새로운 조합을 만든 변이이고요. 오미크론 하위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은 조금 뭐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이 전염력이 조금 더 강해진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전염력 때문에 지금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중국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은 추가적으로 얘기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 대신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서서히 그 전염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하권에 대한 소식으로 올랐던 주가가 지금 조금 이제 사그라들어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유입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검출률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환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직 안정적이다라고는 했지만 분명히 이제 이번 연휴 뒤에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쯤에는 서서히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외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지금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코로나는 지금 여전히 유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8월 달까지는 계속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아직 크게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많고 좀 올라가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있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는 뭐 크게 지금 전 세계에 대한 코로나 확산세가 중화권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상황이 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은 이제 추가적인 코로나 소식은 크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4월 달에 크게 유행을 하고 5월 말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 이후로는 사실 큰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홍콩 같은 경우도 한 900명 가까이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나오고 나서는 그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도 추가적인 소식은 없는데요. 대신 이제 최근에는 대만과 이제 태국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서서히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국내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소식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5일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타일랜드가 지금 이제 하루에, 그죠? 싱글데이 만에 코로나19 케이스가 2만 건 이상으로 리포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 2만 건이라고 한다면 주 7일이면 거의 14만 건이 발생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저번 주에 6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전주에는 5만 명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웬걸 하루에 2만 명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 만에 전주에 발생했던 3분의 1이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줄기는커녕 더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는 태국의 일주일치의 확산세는 아무래도 피크가 아직 보이지 않았다라고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코로나에 대한 변이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치명률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단오절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집계가 나오는 주이고요. 이미 복지부에서 14만 명 가까이, 12만 명 가까이를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피크치를 이미 7월 말, 8월 초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확산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동남아시아에는 크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지금 호치민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한 만큼 점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엊그제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주시하고 있는 인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가 매일매일 이제 이 수치를 대시보드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가 지금 5,755명이고요. 디스차지가 5,484명입니다. 제가 엊그제 찍었던 수치와 많이 달라졌죠. 이 치료 완료된 사람과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을 합치면 지금 1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지금 8,000명 수준이었는데요. 그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코로나에 대한 걸려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수치고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완치된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완치된 숫자를 이기고도 이 코로나에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두 수치를 합치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도 1200명이 늘었고요. 오늘도 지금 1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2300명 가까이가 신규 확진이 된 상황이고 인도 전체의 코로나 확진자 수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16%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준이 지금 매일매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도시에서 거의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지금 저렇게 하루에 1,100명, 1,200명씩 걸리면 이제 주 단위로 해서 10,000명씩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태국과 대만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지금 2배씩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도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점점 다른 국가로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죠. 호주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시보드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1000명 가까이가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1069명이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1069명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위크 단위로 보았을 때 전주 5월 31일 주에는 850명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690명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주 5월 17일에는 500명, 그 다음에 5월 10일에는 300명, 5월 3일에는 350명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지금 초중순 대비해서 호주도 마찬가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저기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아닐 수도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와 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3배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호주도 지금 본격적으로 저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모두 다 NB 1.8.1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도 이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충격에 대한 경고, 그죠? 울트라 캣이죠. 약간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한 님버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님버스가 NB 1.8.1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지금 여름에 엄청난 코로나 웨이브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감염에 대한 급등이 97%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영국 과학자들도 이번 여름을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UK 헬스 시큐리티 에이전시에서는 벌써 13건의 님버스에 대한 케이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영국에서요. 그래서 일찌감치 지금 유럽에도 이 새로운 변이가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확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3월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표본이 지금 작게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적게 평가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97%가 증가했다라고 3월 대비해서 지금 97%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밑에 이 추세 그래프들을 보시면 예측 그래프들입니다. 5월 25일자로 마지막 이제 추측을 한 건데요. 사우스 코리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증가세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 벌써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싱가포르는 뭐 피크를 찍고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산세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홍콩도 지금 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큰 유행을 부를 수 있다. 실제로 WHO에서도 양성률이 전 세계가 지금 10.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여름 수준만큼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 양성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중국으로 시작한 이 변이가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퍼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우려가 이제 현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4월 19일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적었고 지금 나타났던 이 우세종들이 이제 뭐 크게 유의미하게 환자 수를 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4월 둘째 주에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다르죠. 이 JN 변이가 아니라 NB 님버스라고 하는 이 변이가 전 세계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지방에서 지금 백신을 무료 접종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경계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검출률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환자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심이 다시 한번 경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경계로 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언론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도배가 될 거고요. 그때가 우리 이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휴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요. 마스크도 많이 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 실제로 접종률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휴일이 지나갔고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한번 섞여서 이렇게 유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이 유행률도 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 다시 이 휴일을 기점으로 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지난달 말에 1000명당 7.3명으로 많이 감소를 했지만 유행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NB1.8.1이라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유입이 돼버리면서 전염성이 더 강한 그런 변이가 유입이 돼버리면서 이제는 독감이냐 코로나냐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마치 이제 우리 겨울에 작년 겨울이라든지 올 초에 있었던 그런 상황, 작년 여름에 있었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양성률이 크진 않습니다. 미국은 아직 2.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주 대비해서 0.1%가 늘었습니다. 2.7%에서 2.8%까지 양성률이 높아졌고요. 0.1% 늘어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2.8%라는 것은 미국 전역 지역을 평균해서 내용을 만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지금 주로 유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맵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한 걸 보셨으면 알 겁니다. 9번 캘리포니아 주 위주로 이 코로나가 색깔이 달라졌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이제 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번 여기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성률이 5.3%로 증가했고요. 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5.5%로 증가를 했습니다. 서서히 지금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양성률이 과연 이제 뉴욕시티라든지 이런 오른쪽에서 동부에서도 늘어날지 남부에서 늘어날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 나왔죠. 유럽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나왔고요. 브라질도 지금 확진자 수가 있고요. 호주도 지금 나왔고요. 동남아시아, 아시아는 지금 할 거 없이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발표하기를 지금 지중해 국가들, 이 아랍 국가들을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 지금 성지 순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확산세를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NB 1.8.1이 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확산세를 보면 분명히 한두 달 정도 만에 피크를 찍고 조금 다운되는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치명률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환자 수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무리한 그런 환자 수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NB 1.8.1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행할지는 사실 저도 알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일찌감치 단기 테마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를 줄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추세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어질 거다. 그래서 8월 초까지는 이 상황이 저는 계속 심각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6월 달에는 시세를 한 번 더 줄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는 계속 이제 기존에 유행하던 게 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명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게 관측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또 한 번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것은 HKU5 코브2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치명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니파 바이러스라는 것도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는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백신주와 그런 진단 관련 종목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향후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젠이라든지 시젠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접근은 이제 시젠 같은 경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하되 실적 개선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그죠? 주문을 받았다라고 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건들이 지금 하나 둘씩 계약 공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대한 확산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게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많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진짜 해외 추세를 좀 보니까 하나 둘씩 퍼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전염력이 강한 것 같고 뭐 건강하다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백신을 맞은 지 꽤 오래되었고 이제 경계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이제 걸렸을 때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